네, 안녕하세요. 정기철입니다. 오늘 우리 컴퓨터 시스템 수업 5장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할 차례인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교재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난 책입니다. 정확히 10년은 아닌데 한 8, 9년 지난 책이어서 그동안 지금 IT 프로그래밍 관련 분야도 많이 변했고 또 제 생각도 변했고요. 지금 이제 개편 책을 쓰고 있지만 그 전에 일단 좀 개편된 내용을 중심으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목이 프로그래밍 언어 뭘 배워야 할까? 우리 지난 시간까지 기계어 배웠었고요. 기계어가 구동되는 하드웨어 논리회로 맛을 봤고요. 그 뒤에 이제 어셈블리어를 했었는데 이제 고급 언어를 한번 들어가 보죠. 기계어나 어셈블리어는 평소에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고급 언어를 많이 쓸 텐데 처음 프로그래밍에 접하는 분들은 어떤 언어를 배워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웹, 그러니까 HTML5, 뭐 CSS, 자바스크립트를 먼저 배워라. 저도 동의합니다.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면 재밌거든요.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웹 호스팅에서 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으니까 저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웹 프로그래밍 속으로 또 들어가면 자바스크립트 이외의 또 언어를 또 배워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요즘 많이 하죠. 파이썬 언어라는 걸 많이 합니다. 뭐 파이썬 언어가 좋은 점은 이제 다른 파이썬 언어 강의에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컴퓨터를 처음 배우는 개론 시간에는 뭘 배워야 할까라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을 저도 합니다. 컴퓨터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어떤 언어를 접하게 소개하는 게 좋을까? 저도 고민입니다. 저도 잘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중에 첫째는 재미여야 합니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재밌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할 거고요. 또는 배우는 과정이 지루하고요. 재미가 있으면 해당 언어를 어떤 걸 배우든지 배우고 나서 다음 언어로 또 다시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외국어를 배운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배울 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라도 재밌게 배우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기계 프로그램 했었고요. 어셈블리어 프로그램 했었고 C와 같은 이야기도 조금 했었는데 고급 언어를 여러 종류로 구분한다. 그 언어를 만든 패러다임에 따라서 뭐 절차형, 객체 지향 언어, 함수형, 논리형 이런 모든 이야기 1장에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했던 이야기는 건너뛰도록 하고요. 언어가 참 많네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바, C, C++, C#, 다 뭐 C 계열이라고 하는데 뭐 PHP, Objective-C,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쓰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만 해도 최신 언어라고 하지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물론 언어가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 자리를 잡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한창 파이썬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도 계속 언어는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언어를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언어를 기계어로 바꾸는 컴파일러 또는 그 언어를 실행할 수 있는 인터프리터를 만드는 거죠.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는 만드는 게 이론적으로 많이 배우기 힘들지만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문법을 정해진 규정 틀 형식으로 쓰기만 하면 컴파일러 소스가 자동으로 나오는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뭐 그런 얘기 다 건너뛰고 저는 이 책에서 언어를 세 개 종류로 나눴습니다. 제 임의로 나눈 건데요. 첫 번째는 초보자를 위한 언어, 두 번째는 제가 IT 대학의 미디어 학부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사용하기 편한 언어, 예술가용 언어, 세 번째는 전문 고급 뭐 시스템 개발자용 언어 이렇게 세 개로 나눠봤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고 왜 제가 이 언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고는 터럴 그래픽스라고 하면 터럴 거북이 그래픽스라고 하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면 거북이가 쫄쫄쫄쫄 움직이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터럴 그래픽스라고 하고요. 스크래치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이놈은 고양이가 쫄쫄쫄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기능을 수행하죠. 이 스크래치와 비슷하게 만든 게 네이버 엔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국내에 뭐 초등학교나 등등에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 전문으로 앱 인벤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앱 인벤터나 스크래치가 다 MIT 미디어랩에서 만든 거죠. 그런데 저는 정말 싫은 게 있습니다. 지금 대학에서도 스크래치나 앱 인벤터 또는 네이버 엔트리 등으로 수업을 하는
과목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반대입니다. 이런 스크래치나 앱 이벤트나 엔트리 같은 것들도 로고 같은 것들은 어린이들용입니다. 그러니까 타이핑도 느리고 영어도 잘 모르고 논리적인 생각을 머릿속에서 하기 힘든 친구들이 시각적으로 컴퓨터에 입문하도록,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입문하도록 만든 거지, 이게 대학생용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런 툴들은 다 시각적인 툴입니다. 시각적인 툴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시각적인 툴을 접하고 나서 실제의 고급 언어로 전환할 때 도움이 안 됩니다. 들인 공에 비해서. 그리고 시각적 기능이 많기 때문에 시각에 집중하다 보면 뇌로 그 논리적인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또 저렇게 해보고 그냥 애드온 방식, 뭐 주먹구구 방식으로 많이 해결하게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타이핑을 이해하고 영어를 읽을 수 있고 하면 바로 실제 고급 언어로 넘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발 이런 언어들을 우리 대학생들에게 소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고 저는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런 언어 대학생들이 배우면 도움 안 됩니다. 물론 뭐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술가를 위한 언어입니다. 뭐 화면에 보시는 게 Max MSP 또는 프로세싱이라는 언어인데 외국에서는 실제 웹사이트 등을 보면 Max MSP나 지터 또는 프로세싱을 써서 예술가들이 직접 코딩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미디어 아티스트들은 본인이 시스템을 만드는 분들도 있지만 용역을 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요즘 뭐 미디어 아트, 현대 아트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아이디어와 실제 구현이 독립될 수 없거든요. 자기가 생각한 것을 자기가 구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기존 예술가들도요. 또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세싱 언어도 만들어진 지 한 20년 정도 되는데 저는 이걸 처음 접한 지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때 프로세싱 책도 쓰고 여러 곳에 강의도 하고 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언어입니다. 왜 마음에 드는지는 조금 이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개발용 언어입니다. 쭉 아이콘들을 그렸는데 한 번씩 아이콘을 보시거나 이름을 들어는 보셨을 듯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언어, C나 C++, 자바스크립트, C# 등등 언어로 헬로 월드라고 콘솔 화면에 메시지를 찍는 또는 웹 브라우저에 메시지를 찍는 샘플 프로그램인데요. 아마 이 중에 하나의 언어를 접하신 분들은 다른 언어를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자바구나, 이렇게 생긴 게 C샵이구나, 자바스크립트구나, 일단은 이 정도만 아셔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언어는 두 가지입니다. 좌측에 보시는 프로세싱이라는 언어 하고요. 또 우측에 보시는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먼저 파이썬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는 지금 파이썬에 대한 교육용 동영상을 지금 촬영 중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다른 재생 목록에 가시면 파이썬 언어에 대한 공부를 하실 수 있고 그 오른쪽에 키비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거는 언어 문법을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 영어를 배우는 게 영어 문법을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닌 것처럼 영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게 목적이죠. 소통하는 게 목적이죠. 프로그래밍 언어도 똑같습니다. 언어를 배워서 그 언어의 문법을 배워서 시험을 잘 치자는 게 아니고 그 언어를 이용해서 뭔가 만들려는 거죠. 제가 C 언어를 지금 학생들에게 안 가르치는 이유는 C 언어 좋은 언어입니다. 역사도 오래되고 많이 쓰이고 많은 언어의 근간이 된 언어고 그 언어를 배우면 다른 언어 배우는데도 쉽고 그렇지만 지금 C 언어를 배워서 실제 만들어서 뭔가를 서비스하거나 제품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려면 또 뭔가 또 배워야 됩니다. 근데 파이썬의 초반 정도만 배우고 나면 외부 패키지들, 외부 라이브러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킵인데요. 킵이 자세히 지금 동영상도 또 다른 목록에서 찍고 있는데 멀티 플랫폼을 가능하게 합니다. 멀티 플랫폼이란 말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작동 가능한 기능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PC, 윈도우즈, 리눅스 같은 데서 돌아가는 스탠드얼론 앱 또는 웹에서 돌아가는 웹 앱 또는 모바일 앱, 뭐 안드로이드, iOS 등등 다 돌아가는 멀티 플랫폼 파이썬 패키지 중에 하나가 킵입니다. 나온 지 10년 넘었고요.
물론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이나 웹의 전용 개발 언어, 개발 환경들이 있죠. 그 전용하고는 비교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초보자 또는 초심자 또는 간단한 서비스를 구현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키비 사용해서 파이썬으로 앱 개발하는 영상을 지금 하나씩 촬영해서 보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제 재생목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이 수업에서는 프로세싱이라는 걸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예, 이 프로세싱 언어의 장점에 대한 것들은 하나하나 소개해 가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먼저 그 프로세싱의 공식 사이트는 processing.org입니다. 그래서 processing.org 사이트 주소는 영상 밑에 링크하도록 하겠습니다. processing.org에 가면 뭐 프로세싱 언어에 대한 설명이 쭉 있고요. 지금은 아마 버전이 3점 버전대입니다. 3점 몇 버전대인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위에 메뉴를 보시면 프로세싱 옆에 p5.js 넘어가면 안 되는군요. p5.js 그리고 processing.py, processing.android, processing for py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프로세싱 언어는 원래 있었던 거고요. 원래 있었습니다. 뭐 자바 기반이긴 한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언어가 워낙 쉽고 그래픽한 처리를 출력을 쉽게 하니까 다른 곳으로도 많이 확장을 합니다. 문어발로. 그래서 p5.js는 JS, 자바스크립트가 의미하듯이 웹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웹 프론트 엔드 단. 그리고 processing.py는 파이썬에서 프로세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ocessing for android는 본인이 만든 소프트웨어가 안드로이드에서 바로 APK 파일, 인스톨할 수 있는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바로. 그리고 processing.py는 라즈베리 파이 보드에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인베디드 보드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싱이죠. 지금도 이 언어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고요. 또는 단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프로세싱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그 전에 몇 가지 사이트를 봤습니다. 혹시나 처음 프로그래밍에 접하는 분들은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키워드를 뭐 프로그래밍 랭귀지, 파퓰러, 뭐 페이머스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여기 나오죠. 20개의 가장 파퓰러한 랭귀지 쭉 소개가 있습니다. 영어로 된 사이트이긴 하지만 그 언어의 제목을 한번 보시고 그 언어의 장단점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쭉 긴 문서이긴 한데 보시면서 이해되시는 부분은 이해하시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읽어두면 나중에 또 이해가 또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고요. 꼭 이 사이트 아니면 구글에 검색 엔진 들어가서 뭐 popular program language라는 검색해서 하나의 페이지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한번 하죠. 저는 대학을 처음 들어가서 배운 언어, 일본 언어가 포트란입니다. 포트란입니다. 각 언어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 강의 1장에서 드렸으니까 제일 처음 배웠던 언어가 포트란이고요. 그 과외로 심심풀이로 혼자 베이직 정도를 배웠었죠. 그 다음에 코볼을 배웠습니다. 코볼. 그 다음에 리스 배우고요. 그와 동시에 프롤로그도 같이 배웠습니다. 이건 뭐 실습 프로그램에 했던 게 아니고 이론 과목에서 배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스칼이라는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용 언어로 많이 보급되던 언어인데, 그리고 나서 C를 배우고요. 이쯤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합니다. 대학원 다니면서 C++ 또는 뭐 자바, 그리고 학교에 부임하고 나서 뭐 C#,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쓰기 시작한 게 파이썬이죠. 가장 최근에 쓰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이런 언어들 하나도 안 씁니다. 물론 리스비나 프롤로그 같은 언어들은 제가 인공지능 수업에서 잠깐 데모를 소개하는 정도로는 씁니다. 뭐 개인적인 이야기였고요. 아마 지금 제가 파이썬이나 다른 언어에 쉽게 적응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언어를 만져봤으니까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프로세싱 언어를 한번 보죠. 여러분이 프로세싱을 쓰시려면 요 processing.org 오셔서 다운로드 링크를 누르시고 본인의 운영체제 그리고 본인의 운영체제의 버전, 여러분들은 보통 윈도우즈 64비트를 쓰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압축 파일, zip 파일이 다운됩니다. 그냥 압축을 풀기만 하면 됩니다. 별도의 인스톨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풀면 화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파일들이 있고요. 그중에 processing.exe라는 것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 놈을 실행하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렇게 화면이 뜨면 우측 하단에 벌레 디버깅 버튼인데 벌레 옆에 자바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안드로이드 패키지를 설치해서 그런 건데 자바가 있는데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프로세싱으로 프로그램을 하면 내부적으로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가 자바 코드로 변환되어서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세싱은 새로운 언어라기보다 자바라는 언어를 한 겹 더 추상화시켜 놓은 언어, 시각적인 출력을 쉽게 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다 자바다 라는 말은 프로세싱이 자바하고 잘 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있죠. 외양 인터페이스는 프로세싱으로 코딩을 하고 코어는 자바로 코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바를 배우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는 프로세싱을 배우신 분이 자바로 확장하실 때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세싱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10몇 년 동안 계속 추천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제가 한 6, 7년 됐나요?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책을 썼었죠. 이때 벽돌 깨기 게임, 이렇게 공을 튕겨서 상단에 있는 벽돌을 깨는 프로그램이죠. 그거를 만들어 가면서 프로세싱을 가르치는, 지금 이제 두 번째 버전도 나왔는데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여기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밑에 압축 파일이 Program of the Book of Book이라고 찝이 있는데 그동안 프로세싱이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2.x 때 버전이었고요. 지금은 3.x 때 버전이어서 제가 며칠 전에 다시 실행해 보니까 안 됩니다. 곳곳에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모든 코드를 제가 수정할 수는 없었고 이 중에 핵심적인 것만 수정해서 밑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breakout game.zip은 위에 있는 program of zip의 부분 집합입니다. 모든 코드를 바꾸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 코드는 3.x 버전 때 프로세싱 ID에서 실행이 되니까 이걸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벽돌 깨기 게임을 만들어 가면서 프로세싱의 여러 문법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7분이군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끊고요. 두 번째 다음 버전에서 프로세싱으로 실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오시기 전까지 프로세싱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해 두시고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